CDE 1 low. Fast weapon with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보면 계속 보게 된다는 말. 비단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사용되는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웅장함에, 그 다음에는 혀를 내두르는 그 성능에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 자산이죠. 바로 B-2 폭격기입니다. 미국이 대북 압박 무력 전개를 할 때 그 중앙 역할을 맡고 있는 일명 검은 가오리라고 불리죠. 하늘의 유령이라고도 불리는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첨단 기술이 집약된 이 B-2 전략 폭격기의 은밀한 내부 영상이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겉모습에서부터 압도되는 이 외관을 뽐내는 B-2 스텔스 폭격기 내부는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 대표님. 네. 지금 내부가 공개가 됐는데요. 사진으로 먼저 한번 볼까요? 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아주 일반인들이 보면은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로 복잡한 계기판들이 가득합니다. 신 대표님. 네. 디지털, 첨단 장비라고 해도 무관하죠? 저도 사실은 각각의 계기판들이 어떤 임무를 하는지, 어떤 조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은 모릅니다만. 예전에 보신 적 있습니까? B2의 이 내부 공개를? 저는 처음 봤습니다. 아하.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첫눈에도 디지털화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네.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 B2가 1997년도에 첫 실전 배치를 했으니까 네. 지금 실전 배치한 지 이미 22년이 됐습니다. 아하. 생긴 건 워낙 첨단스럽게 생겨서 네. 이게 엊그제 실전 배치된 걸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이미? 사실은 22년 됐고 1991년도에 네. 첫 비행을 했으니까 아주 오래된 비행기예요. 네. 그런데 저렇게 지금 디지털화가 많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네. 그동안 개량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것이고 우리 승용차를 비교를 한다면 네. 97년도에 승용차들 보면 우리 디지털 패널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승용차들 요즘 내비게이션도 엄청나게 키우고 계기판도 디지털로 만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전투기도 마찬가지로 요즘 나오는 전투기들은 거의 대부분이 디지털화돼 있고 네. 또 디지털 패널도 지금 이제 B2 같은 경우는 22년 됐으니까 따로따로 디지털 패널들이 이렇게 있지만 F-35 같은 경우는 일체 패널이에요. 그래서 이제 F-35가 제일 최신형 비행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듯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B2 스피릿, 이 스텔스 폭격기와 동시대에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이벌이라고 불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의 Tu-160 전략 폭격기의 내부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Tu-160 전략 폭격기. 원조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원래 폭격기가 이 Tu-160 폭격기잖아요. 그런데 내부를 보니까 글쎄요, 아까 봤던 B2 폭격기와 비교해서는 상당히 아날로그에 가까운 계기판을 가지고 있군요. 그냥 아날로그죠. 그냥 아날로그. 그렇습니다. 네. 러시아제 무기의 특성은 뭐냐면은 네. 인체공학적 설계가 전혀 가미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러시아제 무기는 탱크, 잠수함, 군함, 비행기 할 것 없이 전부 만들기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정비하기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런데 조종사가 또는 승조원이 탑승을 해서 운용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고 네. 만들기 쉽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리고 정비하기 쉽게 만들어 놨으니까 당연히 아날로그가 많으면 정비하기가 쉽겠죠. 고장률도 좀 떨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2000년대 초반에 불곰 사업이라고 우리 러시아에게 소련에게 빌려줬던 차관을 무기로 대신 받는 게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러시아가 킬로급 잠수함을 가져가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해군이 가서 그걸 현장 답사를 했는데 실내로 들어가 보고는 혀를 내두르고 도저히 이거 타고는 장시간 작전을 할 수 없다.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공짜로 공짜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손사래를 치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정도로 러시아는 저렇게 인체공학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그럼 이 두 폭격기, 러시아와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 폭격기의 조종사들의 모습은 어떤지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종관을 잡은 조종사의 복장에서도 군사적인 장치들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데 일단 B2 스피릿 전략 폭격기의 전투기 조종사의 모습입니다.
어떤 점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됩니까?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네, 뭐 B2 자체가 그 초음속 비행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대단히 복잡하진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 헬멧 같은 경우에 지금 천으로 지금 뭔가를 뒤집어 씌워놨는데 그렇죠. 가죽으로 이렇게 덮여 있네요. 저게 고글이에요. 고글이요? 이제 천을 벗기면 그 투명 고글이 나오는데 저게 핵 폭격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핵 폭격을 했을 때 성광이 번쩍 나오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고글이다. 네, 그걸 아주 고고도에서 작전하기 때문에 햇볕을 그대로 받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네. 고글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미 공군의 표준 G 슈트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옷이라면서요. 평범해 보이는 그냥 공군 조종사복 같은데요. 저기 공기가 팍팍 들어가거든요. 네. 저도 이제 G슈트를 입고 전투 비행을 해봤는데. 네. 바람이 왜 들어갑니까? 옷 안에? 이제 그 중력보다 더 어떤 높은 그 기동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피가 아래로 쏠려요. 네. 그래서 이 뇌에 피가 안 올라옵니다. 심장에서 못 올려줘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뇌에 피가 안 올라오면 정신을 잃어버리죠. 기절할 수 있게. 그렇죠. 그래서 밑에다가 옷에다가 공기를 넣어서 인위적으로 피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피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주죠. 네. 그래서 이제 전투기 조종사들이 항상 정상적인 컨디션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 G 슈트라는 또 첨단 옷이 있군요. 그렇다면 러시아 Tu-160 전략 폭격기 조종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아니 비행기는 아날로그인데 옷은 이게 우주인이 입는 우주복 아닌가요? 이게 아날로그라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저것도 G슈트예요. 네. G슈트인데 근데 미군과 비교해서 왜 이렇게 복잡하고 우주인복 같죠? 이제 첫째는 일단 그 블랙잭 같은 폭격기는 초음속이기 때문에 네. G 포스를 그러니까 중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죠. 네. 더 기동을 강하게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기술이 모자라서 네. 부분적으로 공기를 착착 넣어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일정하게 그냥 공기를 많이 그냥 넣어줘서 우주복을 입고 들어갔군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주는 것이고, 저기 이제, 헬멧 같은 경우도, 그 B2 헬멧 같은 경우는 아주 뭐 그냥, 그 얼굴보다 약간만 크지 않습니까? 많이 큰데요? 그러고는 이제 앞에 이 산소 마스크. 를 이렇게 예. 하는데 여기는 그런 기술이 안 되어서 아예 그냥, 거의 우주복처럼 저렇게 뚜껑을 뒤집어 씌우는 그런 방식입니다. 당연히 움직이기 불편하겠죠. 그렇군요. 자, 러시아와 미국의 이 라이벌 폭격기 외부는 모르겠는데 내부와 조종사를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의 내부는 저희가 이제 살펴봤고요. 그런데 외부 그리고 또 웅장한 외형에서도 그리고 그 성능에도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모양입니다. 누구나 보면은 이 B2 폭격기를 금방 인지할 수 있는데 가오리 모양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W 모양으로 생긴 가오리 무늬가 스텔스 기능과 직접 연관성이 있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죠? 그렇습니다. 일단 B2를 위에서 보면 가오리처럼 생겼고 옆에서 보면 매가 네. 활공하는 거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 매가 이제 매 주둥이처럼 이렇게 해서 활공하는 거하고 똑같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위에서 보면 W형으로 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레이더파를 일정하게 반사시켜 줍니다. 그리고 뒤에 엔진 배기열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엔진 배기열을 통해서 적외선 추적을 당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저런 것들로 인해서 감춰주는 역할. 그래서 형상 스텔스뿐만 아니고 10가지도 감추어서 모든 부분에 적외선까지도 이제 탐지가 안 되게끔 이렇게 해놓은 게 바로 B2의 형상 설계입니다. 그랬군요. 다 이유가 있는 모양이었군요. 네. 자,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주 무겁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북한을 압박할 때 등장시키고는 하죠. 지난 2017년에는 일부러 교신 내용을 일반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흘려서 북한을 바짝 긴장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당시 B2 폭격기 편대의 통신 내용 저희 탑10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Remark, SMAC, Cat 1, CDE 1 low. Fast weapon with 15 millisecond fusing. Target is command post. 자, 저 교신 내용 한마디로 훈련 내용이었는데 그 교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투하 지점은 지휘본부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런 녹취가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북한에서는 지금 엄청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잖아요. 그렇죠. 뭐 북한에는 이제 스텔스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 10년 안에 과연 북한이 스텔스기를 단 한 대라도 가질 수 있겠는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일본 농담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레이더는 다 스텔스 레이더다.
불이 꺼져 있다는 것이죠. 전기가 잘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레이더 자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예, 안 보이기 때문에 예. 그냥 스텔스다 이런 농담도 있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북한이 바로 공포를 느끼는 건 저런 B2와 같은 또 B1B와 같은 이게 스텔스 기능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전략기 이걸 되게 네.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B2 내부를 미국이 공개하고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데는 다 정치적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수도 있다. 이런 이미지를 점점 흘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이라든지 네. 존 볼턴 그 국가안보 보좌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지금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즉 플랜 B라는 것은 군사작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러한 어떤 차원에서 B2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네. 지금 미국의 플랜 B 얘기가 슬슬 흘러나오고 있다. 네. 아까 이제 북한이 스텔스기를 이제 보유할 수 있냐는 부분인데 네. 러시아한테 돈만 주면 팝니다. 돈이 없어 그렇지 만약에 북한 경제가 살아나서 네.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으면 러시아는 반드시 팝니다. 근데 돈이 없죠, 지금. 돈이 없습니다. 예.